저는 그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친자 검사 결과였죠. 제 손주가 정말 제 아들의 핏줄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서영이가 결혼하고 귀여운 손주까지 낳아줘서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죠. 매일 아침 손주를 안고 있으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저는 작은 손주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통통한 볼에 동그란 눈망울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거든요. 도연이가 일찍 출근한 후에는 서영이와 함께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미용실에서 일어난 일이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던졌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하러 갔는데 미용사 미자가 뜬금없는 말을 꺼냈어요. 정희야, 내 손주 참 귀엽다. 그런데 말이야. 미자가 가위질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애가 눈매가 어쩐지 도연이보단 옛날 서영이가 사귀던 그 친구를 닮은 것 같지 않아. 순간 제 몸이 굳었어요. 뭐라고? 아, 그냥 그런 것 같다는 얘기야. 별 뜻 없어. 미자는 웃으며 다시 가위질을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손주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 저는 무의식 중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손주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잠든 손주를 바라봤어요. 어쩐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코 모양이 도연이와 다른 것 같고 눈꼬리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아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서영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우리 손주가 너무 예뻐서.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미자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별것 아닌 동네 아줌마의 한마디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걸까? 저는 베개를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 서영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의 씨앗은 쉽게 뿌리를 뽑을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손주 얼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계속 비교하고 있는 제 모습이 꿈에서도 이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손주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예민해졌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미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사랑스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꾸 누구를 닮았나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정말 그럴까? 저는 혼자 있을 때 자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서영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손주가 웃으면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자꾸 얼굴을 살펴보고 도연이와 비교해보고. 이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서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둘러댔습니다. 정말 서영이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혹시라도 서영이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에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서영이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정말 손주가 도연이를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재촉하는 것 같았죠.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낮에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손주 생각이 나면서 멍해지곤 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서영이는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자꾸 신경 쓰는 기색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병원에 가보실래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착한 며느리한테 이런 의심을 품고 있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운 건 손주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처럼 순수하게 사랑스럽게만 바라볼 수 없게 됐어요. 자꾸 관찰하고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갔어요. 저는 마침내에서는 안 될 결심을 하고 말았죠. 몰래 병원에 가서 친자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저는 병원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런 일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병원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어요. 핸드폰을 여러 번 만지작거렸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결국 저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제가 지금 무슨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접수처 직원이 물었어요. 친자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실제로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겠지만 죄책감 때문인지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생님, 혹시 손주와 제 아들의 혈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시료가 필요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어요. 펜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영이와 도연이 그리고 귀여운 손주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영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그냥 동네 좀 돌아다녔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영이의 맑은 눈을 보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미 검사는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특히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고 서영이가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둘러댔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반대로 제 의심이 틀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키가 크고 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영이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서영이가 마트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서영이를 보자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서영아, 정말 너 맞지? 남자가 서영이를 보고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서영이는 그 남자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진우야, 너 왜 여기에? 우연히 이 동네 지나가다가 널 본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하다. 몇 년 만이야? 진우라는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영이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가 누구길래 서영이가 이렇게 놀라는 걸까? 진우야, 나 지금 상황이.
서영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결혼했다는 얘기 들었어. 축하해. 그런데 아이도 있다면서? 보고 싶다. 진우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미자가 말했던 서영이의 옛 남자친구구나. 그리고 미자가 손주가 닮았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고요. 서영이는 계속 당황해하며 진우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손주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정말? 진우는 한참 서영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차에 올라탔어요. 떠나면서도 계속 서영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서영이가 집으로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보이려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응, 그래. 마트에서 뭐 샀어? 저는 일부러 밝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필요한 것들이요. 서영이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서영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진우와의 만남이 서영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병원에 갔어요.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고요. 대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평범해 보였어요. 저만 이렇게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잡지를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정희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봉투 안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열면 모든 게 끝장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였습니다. 도연이와 서영이가 곧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펼치고 결과를 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혈연관계 없음. 글자가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어요. 손주가 정말 도연이의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제 의심이 맞았던 거죠.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분명히 혈연관계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와 서영이가 손주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서영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류를 감췄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말해야 하나? 말면 안 되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계속 서영이를 째려봤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속였구나. 손주를 보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어머니, 오늘 왜 이상하세요? 도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며칠 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였어요. 서영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서영이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서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이 아이 정말 도연이 아이 맞아? 저는 직구를 던졌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서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자 검사 받아봤어. 결과가 나왔고.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도연이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점점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연이가 서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은 뭐가 사실이야? 빨리 말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진우와 헤어지기 전에 한번 서영이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도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나랑 사귀면서? 아니야, 우리가 잠깐 헤어졌을 때. 그때 진우를 만났어. 서영이가 변명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우리 핏줄이 아니었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도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영이가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도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화가 났어요. 서영아,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진우와는 정말 한 번뿐이었고 도연이 아이인 줄 알았어요. 서영이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도연이는 화를 내고 서영이는 울고 저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주는 우리가 싸우는 소리에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각자 자기 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박정희 씨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뭔가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재검을 해보니 손주분은 분명히 아드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검체가 바뀌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네, 재검 결과 확실합니다. 혈연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검사 오류라고? 정말 확실한가요? 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검사했습니다. 분명한 친자관계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서영이의 울음소리가, 도연이의 분노한 표정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손주를 바라보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족을 망쳤구나. 저는 주저앉았어요. 검사 오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서영이는 억울했을 거고 도연이도 충격받았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에게 미안했어요. 급하게 도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나니 도연이도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럼 이게 다 오해였다는 거야? 그래.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서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하지만 이미 깨진 유리창은 쉽게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는 도연이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정말 오해였던 거예요. 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병원에서 실수했대. 검체가 바뀌었다고. 도연이가 설명했지만 서영이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한 의심 때문에 가족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영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했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후 우리는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저는 서영이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어요. 서영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성급했어. 서영이도 울면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도연이도 서영이에게 미안하다며 꽉 안아줬어요. 손주를 보면서 우리 아들, 아빠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도연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끈끈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으면서 할머니가 정말 미안했어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영이가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서영이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서영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날 밤 서영이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았어요. 저는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화해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서영이가 감추고 있는 게 또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서영이의 휴대폰에서 또 알림음이 울렸어요. 서영이는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서영아, 정말 괜찮아?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영이가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영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영아, 아침 먹자. 제가 부르자 서영이가 식탁으로 왔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서영이가 말했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도연이도 서영이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서영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불안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겨우 평화를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폭풍이 우리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서영이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제가 물었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요. 서영이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서영이가 나간 후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진호와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서영이는 뭔가 큰 비밀을 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